자, 계속 보시죠. 다음 이제 책 149쪽입니다. 149쪽에 정비계획.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정비구역 위치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요. 그 첫 번째 표, 첫 번째 칸에 정비계획 입안권자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있는데, 칠판요. 그 가닥을 보시죠. 아무튼, 정비구역 지정 누가 한다고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특광시군이 지정을 하니까 시장구수는 지가 계획 세워서 지가 결정을 해야죠. 더 이상 내려갈 사람이 없으니까요. 뭐 읍면 동까지 갈 일은 아니죠. 거기는 또 기본 행정체계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해야 되니까 그 아래 사람 누가 세워서 올리고요. 구청장이 세워서 올립니다. 네, 그렇고요. 뭐 특별히 필요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외도 있습니다. 절차는 뭐 뒤에 있나요? 예, 절차도 저 아래 있으니까요. 절차. 도중관리계획 일반 절차에 설명회가 하나 붙어 있는 거죠. 그 보면요. 그 표 세 줄 아래 손가락 표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를 정비구역 지정권자라고 한다. 뭐 뒷문장 다 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이요.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을 정비계획 위반권자라고 한다. 뭐 특별 글자를 다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요거 아시면 되죠. 특광시군 지정한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경기도,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 아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시군구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요. 정비계획 작성 기준 등은 제일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아래에요. 손가락을 무슨 번호를 다 쓰고 할까요? 1, 2, 3, 4, 5, 6, 7, 8, 9 손가락이 9개가 있네요. 1, 2, 3, 4, 5, 6, 7, 8, 9가 있고요. 1, 2, 3, 4, 5, 6, 7, 8, 9가 있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자치구역 구청장, 광역시의 군수는 지가 지정할 수 없으니까 지정을 신청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뭐 시험거리는 아니겠고요. 7번이요. 시장구수는 당연히 지가 위반을 해야 되고, 특별시장, 구청장이 안 올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가 필요하면 직접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 정할 수 있다. 뭐 좋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7번째요.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결합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사업 효율적 추진, 도시의 경관보호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방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결합 지정할 수 있다. 1번, 박스의 1번,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 정비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고, 2번, 서로 연접, 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서로 연접하지 않은 둘 이상 구역,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할 수 있고, 그 결합은 저쪽 도시정비, 그러니까 개발법에 있던 거니까 아시는 거고, 그냥 뭐 글자 뻔한 겁니다만, 책 왔다 갔다가 귀찮은 겁니다만, 잠깐 뒤에 가서 보시면, 책에, 195쪽이요. 195쪽에, 3-11, 분할과 통합과 결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이 특별한 거죠. 두 번째 칸이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설 부지는 둘째 줄 누가 위치를 결정했고요. 국시대, 국토부 장관, 지도자, 대도시장이 위치를 결정한 거죠. 누가 쪼갤 수 있고요. 시행자가 쪼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시행자가 쪼갠다. 그게 좀 특별한 거고, 무슨 고속도로 몇 공구 몇 구간 그건 충분히 그려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칸이요. 개발구역, 위치결정, 국시대, 분할, 국시대, 결합, 국시대. 네 번째 칸이요. 정비구역, 지정, 특광시군, 분할, 특광시군, 결합, 특광시군, 통합, 특광시군이 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칸에서, 첫 번째 칸에 셋째 줄에서 결합과 통합이 있는데, 결합, 떨어진 곳을 뭘 결합하는 거예요? 돈을 결합하는 거죠. 통합은 남북 통일 떠올리면 되고요. 뭐 남해면 북해면 통일, 동서독 통일, 같이 붙어 있는 곳이니까 통일하는 거죠. 통합, 붙여 있는 곳은 통합. 국어 사전에는 그런 거 없고요. 결합과 통합, 뭐 다른 그런 정의 없고 그냥 이쪽에서만 그렇게 편히 쓰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시고요. 그러니까 149쪽 돌아와서요. 밑에서 두 번째 손가락, 여덟 번째 손가락. 그러니까 입안 결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판이요. 그러니까 설명이 하나가 있다. 끝. 도중관리계획 절차에 설명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주민 서면 통보를 해서 주민 설명을 하고, 30 이상, 그러니까 주민 공람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은 필요하면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겠죠. 지방회 의견을 듣고 계획 완성해서 입안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정비계획을 지정하는 거고요. 밑에 아래 손가락 정비계획 내용, 정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고 돼 있고, 다음 쪽 와서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첫째 줄에 박스에 1번, 그러니까 2번 정비구역, 그렇죠? 정비구역과 면적. 그러니까 3번 도중계획설, 설치에 관한 계획. 그 아래줄 5번 건축물,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기타 등이 포함될 겁니다. 7번 보시죠. 정비사업을 왜 하고요? 그러니까 시설망, 건물망 이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시설을 집어넣겠다, 어떤 건물을 집어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큰 방향은 당연히 들어가고,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정하는 거죠. 정비구역, 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생략하죠. 그 다음에 양과로 1번은 그러니까 이쪽 주민에게 그러니까 설명해 하고, 그 다음에 공람하는 그 절차 그대로 썼고, 양과로 2번 그러니까 의회 의견 그 절차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과로 3번 이거 말고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 제한한다는 제도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3-1번 그러니까 정비계획 위반 제한,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 그러니까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2번 위반 제한 사유. 그러니까 1번 도시정비기본계획 내용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위반되지 않거나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요. 아까요. 그러니까 시 재개발, 그러니까 2018년에 출발시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 출발해야죠. 근데 출발을 안 하고 있다고요. 뭐 하고 있어? 시간표 됐잖아요. 빨리 시작해요 라고 하는 게 뭐고요? 위반 제한이죠. 2번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토지등 소유자가 다음과 같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출판요.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경우에는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죠.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우리 동네 싫다, 우리 동네 조합 들어오는 것이, 조합 만든다고 서로 내부에서 싸움 생기고 싫다,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해달라, 그러니까 그 공기업이 와서 해달라, 그렇게 요청할 수 있다고요. 세부적인 사항 다 빼고요. 자, 아래 3번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쪽에서요. 여기 특별시광역시 대도시 시까지는 다 시간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표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근데 아까 1번에서 봤듯이 때 됐는데 안 하고 있으면 뭐해요? 때 됐는데 빨리 해요 하는 거겠죠. 칠판 계속이요. 그런데 여기 두 군데 시와 여기 군은 10년짜리 시간표 자체가 없죠. 시간표가 없다고요. 몇 년도에 출발한다라고 하는 시간표 자체가 없다고요. 한없이 멍하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우리 동네도 하게 해달라. 시간표가 없으니까 우리 동네도 정비사업 하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 정도 얘기입니다. 시험 나온 적 없고 3에서 3번 역시 날짜가 없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비계획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 이제 효과네요. 그러니까 양과로 4번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깔끔한 단지를 만들까요? 지저분한 단지를 만들까요? 깔끔한 단지를 만들자. 그러니까 깔끔한 단지를 만들자. 단지로 본다, 도면을 낸다, 도면대로 깔끔하게 건축하자가 되겠죠. 양과로 4번 그러니까 정비구역에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선 그 구역,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구역으로, 계획은 본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더 초점은 그 글자에 빠지지 마시고요. 여기 깔끔하게 사업을 하려면 단지를 정하고, 그러니까 도면이 나와야, 그러니까 도면대로 깔끔하게 건축을 하고, 그러니까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주는 거죠. 깔끔하게 건축을 하려니까 도면이 나와야 되고,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으로 본다. 그러니까 도면이 나와야 되는 땅바닥으로 본다.
도면으로 본다. 필요하면 도면은 더 세워야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초구에 대한 얘기지 이걸 뭐 글자를 더 깊게 할 건 없습니다. 다음 쪽 와서 보세요. 양괄호 5번은 좀 더 어려우니까 빼죠. 더 어려우니까 빼고 양괄호 6번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먼저 여기는 설명을 먼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설명을 말씀드리죠.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있죠.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이 있습니다. 재개발, 주상공, 주택재개발, 상가재개발, 공장재개발 이미 주상공 지역이죠. 재건축, 높은 아파트 단지 이미 주거지역일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지원사업이라고요. 달동네 지원사업 저 어디가 있을까요? 요 아래 한솔마을 여기에 무허가 판자촌 들어설까요? 그럴 일 없죠. 국유지 시우지 관리 어슬한 외곽에 무허가 판자촌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달동네를 지원하자고요. 달동네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달동네가 그동안은 뭐였었겠어요? 주상공이 아니라 녹관농자였겠죠. 뭐 다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한 것만 쓰시면 됩니다. 녹관농자였겠죠. 그러면 달동네에 이제 지원 사업을 하자고요. 지원 사업을 하려니까 뭘 지어야 돼요? 아파트를 지어야 되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원 사업을 하자. 근데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녹관농자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 그냥 다 쓰시는 게 낫겠네요. 어디 한 군데 다 쓰시죠. 녹지지역 몇 층이야요? 4층이야. 관리지역 몇 층이야요? 4층이야.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야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자고요. 그러니까 무슨 지역이요? 주거지역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저기를 주거지역으로 바꾸자는 건데, 주거지역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쓰면 더 복잡하겠군요. 주거지역에 전일준, 1, 2, 1, 2, 3준이 있죠. 6가지가 있습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가 있죠. 그래서 전일준, 1, 2, 1, 2, 3준 있는데 그러면 달동네 지원 사업을 해서 조용하고 쾌적한 그런 아파트 단지를 만들 일은 아니잖아요. 전용주거는 아닌 거죠. 아닙니다. 1, 2, 3이 있습니다. 1, 2, 3이 뭐예요? 저중고이죠. 저층, 중층, 고층입니다. 그러니까 저층 몇 층이야요? 4층 이하. 4층 이하로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2종 일반으로 한다. 2종 일반. 큰 게 아닌, 조그만 것들은 2종 일반 정도면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저기에, 사업 시행 방법에 4가지가 있죠. 4가지 중에서 전부 철거가 아닌, 환지와 그다음에 시설주택으로 갈 때는 2종 일반, 중층 정도면 되고, 요것도 쉽지 않네요. 저층, 중층, 고층이 있고요. 뭐 이런 게 지금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국토계획법 내용하고 지금 저기서 아직 다 익숙하지 않은데 저기서 써놨던 4가지 시행 방법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환권, 관리처분 싹 철거하고 올리는 거죠. 그다음에요. 수용 싹 철거하고 새로 올리는 거죠. 그때는 고층,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본다.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고요.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떼돈을 더 버시라. 상업기능이 추가되는 준주거지역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우선 여기 앞까지는 됐다고요. 달동네 녹관농제 달동네고 지원사업을 해야 되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야 된다. 전일준 1, 2, 1, 2, 3준 1, 2, 3이 뭐고요? 저중고이죠. 양괄호 6번이요. 주거환경 개선 구역, 주거환경 개선 구역은 해당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 세분화에 정하는 지역 중 다음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박스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정부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세수 설치 확대하고 도시적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대째 줄에 제2종에다가 저중고 중층
2종이 중층이죠. 중층입니다. 작은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용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용 소유자 또는 토지용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3종 일반 주거지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종 아래다가 고층 쓰시고요. 고층. 네, 나머지들 다 표시하면 그걸 어떻게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저 시행 방법 4가지 저것만 아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직은 저게 익숙하지 않지만 두 번 읽는 것만 표시하시면 훨씬 낫고요. 그 아래 다만요. 공공지원 미연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 2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로서 해당 임대주택 건설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에서 따로 정하는 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주거 지역으로 본다. 그 박스 아래 다만 4줄 빼고요. 관계고요. 다음 이제 4번은 별도의 목차이죠. 4번은 별도의 목차입니다.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 수립지원지에 대해서 투기 수요 유입 방지 조치. 쪽수 증가를 막자는 거죠. 다음 쪽 와서요. 박스에 국토부 장관, 지도사, 지방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3년 이내 기간 바로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여 다음 2가지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번 건축물의 건축 2번 토지의 분할 사선 그 2개 그건 다음이요. 2개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구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금지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둘째 줄 늦으마 키요. 그 지금 박스에 다시 올라와서 둘째 줄이요. 늦으마 키요. 초장 시점부터요. 칠판이요. 정비사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건축물이죠. 누가 만제곱미터 갖고 있습니다. 만제곱미터 하나 몇 개 받아요? 1개 받죠. 1000제곱미터 10개로 쪼개놓고 이름 다 달리했어요. 몇 개 받아요? 합쳐서 10개를 받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늦은막히 하겠냐고요. 늦은막히 게으른 투기꾼들 허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지난주하고 똑같죠. 날씨는 더워지니까 더 수박에 대한 생각은 커지고요. 여기에 진행되는데 요 앞쯤에 A가 만제곱미터 갖고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10개로 쪼갰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공법 열심히 한 A 몇 개 받아야 돼? 이름 다 달리 해놨고요. 다 합쳐서 몇 개요? 10개 받아야죠. A가 B야 같이 쪼개자. 너도 쪼개자. B 뭘 쪼개 뭐나 쪼개 수박이나 쪼개 그러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쯤 돼서 A는 신청 때 10개를 신청해서 받아가는 거죠. 이름 달리해서요. 근데 B가 아파트 10개를 받는다고? 나도 쪼개야지. 그럼 관청에서 이제 뭐라고 할 거고요? 뭘 쪼개? 너는 가서 수박이나 쪼개. 그러겠죠. 게으른 투기꾼까지 배불려 줄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이때 돼서요? 중간쯤에요. 초장 시점부터요. 여기에 가장 초장 시점이 언제예요? 이 공람 때이죠. 최초 공개일부터 투기꾼 설치는 걸 잡자고요. 요 전까지만 쪼개도 다행이지만 요 지나면 투기꾼들 싹 안 준다라고 하는 거죠. 안 주고 당연히 돈 줘서 내쫓고 쪽수 증가가 뭐고요? 칠판이요. 토지건축물이니까 토지의 쪽수 증가가 거기에 써져 있는 뭐고요? 토지 분할. 건축물 쪽수 증가가 뭐고요? 건축물의 건축을 막자는 거죠. 가장 초장 시점부터 투기꾼 설치는 걸 막자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줄, 박스의 셋째 줄, 정비사업, 세 글자, 한 글자, 몇 년요? 3년 플러스 1년이죠. 3년 플러스 1년 동안 행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요. 둘째 줄, 가장 초장 시점, 기본계획 공람 중인 때, 정비사업, 세 글자, 한 글자, 3년 플러스 1년 동안 쪽수 증가를 막는다.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을 막는다라고 하는 거죠. 굵은 5번, 정비구역의 행위 제한. 역시 지난주에 보셨던 것과 글자 하나 빠짐없이 대수선인가 하나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공익사업 할 곳입니다. 공익사업 할 곳에 개인의 사적 개발 허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적 개발 다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고 저찌고가는 허가받아요? 안 받아요? 허가받지 않고 알 수 있죠. 투기꾼 아니니까요. 양과로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으시고,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과 공작물의 설치. 3번 토지의 형질 변경. 4번 토속의 채취. 그러니까 5번 토지의 분할. 6번 물건을 쌓는 행위, 국토계획법 그 5가지에다가 개발법 정비법에서는 7번 뭐까지도요. 중목의 벌채 및 식재까지도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양과로 2번 허가받지 않고 한다. 동그라미 1번 재복구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응급조치는 당연히 허가받지 않고요. 2번은 잘만 표시하면 외울 게 없고요. 표시하지 않으면 다 외워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간이자 빼고 공작물 세 글자만 표시해요. 공작물. 그 다음에 괄호 넘어서 의설치 표시해요. 의설치 6글자 공작물의 설치 6글자는 뭐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지금 어찌고 저찌고 붙어있는 것들은 허가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동그라미 3번 끝에 있는 두 단어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저찌고는 허가받지 않죠. 동그라미 4번 끝에 있는 두 단어 5글자 토석의 채취. 토석의 채취는 허가받아야 되지만 여기에 써져 있는 어찌고 저찌고 토석 채취는 허가받지 않죠. 동그라미 5번 끝에 있는 세 단어 9글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9글자는 허가받아야 되지만 여기 써졌듯이 어찌고 저찌고는 허가받지 않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중목 식재는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중목 저찌고 식재는 허가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뭔 소리요 저게. 그냥 그게 또 나중에는 아세요. 나중에는 아시게 되고 그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 내가 뭘 외워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 아래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양괄호 1번도 역시 생략하고요. 다음 쪽 오시죠. 양괄호 2, 3, 양괄호 2, 양괄호 3 여기서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6번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등 의무적 해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니까 일정한 속도와 시간을 갖춰서 진행을 하라고요. 근데 한참 지나도록 미적 걸릴 것 같으면 그럼 하지마. 없애버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저 뒤요. 195쪽을 가시죠. 195쪽에 3-1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쪽에 그러니까 3-12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되는 경우 또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해제를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이요.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있고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사업설가 설계도가 있죠. 7번이요. 철거 사업 들어가서 철거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러이러하니까 하지 말자. 그러면 철거한 건 어떻게 하려고요? 안 되죠. 그래서 뒤로 가기 전에 요 앞에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자. 서로 다 덮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래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사업 몇 년도에 2018년에 출발시켜라 그랬는데 3년 지나도록 정비계획 안 올라오면 하지 말자. 없애라.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까지 몇 년요? 2년 지나도록 추진회 승인 신청 없으면 하지 마라. 추진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추진회에서 조합 신청 몇 년요? 2년 지나도록 없으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추진회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7번 보시죠. 추진회가 있으면 2년 추진회가 없으면 그렇게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조합까지 몇 년요? 3년 지나도록 신청 안 들어오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조합이 섰습니다. 설계도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지나도록 안 들어오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재개발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는데요. 7번 여기 보시죠. 여기 소유자요. 그러니까 아무튼 대갓집 할머니 팥죽 할머니가 있습니다. 큰 땅 가진 사람이요. 팥죽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잣죽 할머니 깨죽 할머니 다 합쳐도 수명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땅 부잣집 할머니들이요. 조합 만들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팥죽 할머니들이 또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그러니까 거기는 조합도 없고 추진위원회도 없고 팥죽 할머니 처음 시청 다녀오시는 때가 언제예요? 설계도 때죠. 팥죽 할머니 5글자 몇 년요? 그러니까 5년이죠. 정비구역 정도에서 처음 다녀온 게 그러니까 그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신청 그때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는데 그건 별도 문제고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책 가시죠. 책 다시 앞으로 가시면, 그러니까 154쪽이요. 154쪽에 굵은 6번, 그러니까 정비구역 중에 의무적 해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 등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수정한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네, 뒤는 그냥 흐름으로 놔두시자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안정해서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시행 시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동그라미 3번.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안정해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시행 시에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과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관리 시행하는 경우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안정한다. 동그라미 4번.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안정하여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시행 시에 추진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 된 날까지 조합. 동그라미 5번.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안정하여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시행 시에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사업시행 인가라고 또 줄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토지 등 소유자 팥죽 할머니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날부터 5년 된 날까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냥 말로는 그렇고요. 뭐 그러니까 계획 세우라 3년, 그다음에 2년, 3년, 아무튼 뭐 5년 등이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 수준입니다. 다음에 그 화살표 생략하고요. 다음에 다음 쪽에 155쪽에 손가락. 그러면 옛날 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옛날 이거 정해지기 전에 그냥 옛날 낡은 주택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손가락 동그라미 2번. 그런데 7번요.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어서 하지 말자. 지금 왜 하려고 했어요? 시설억만 건물억만 이어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러저러한 잘못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 그냥 시설억만 건물억만 그대로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개인 거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만 시설은 그러니까 공적인 시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관청에서 시설이라도 좀 넣어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7번요. 시설이라도 넣어주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고 시설옥망 건물옥망 상태로 살기로 했으니까 관청에서는 시설이라도 넣어줘라. 그러니까 그 뜻을 아시면 외울 게 확 줄어들고요. 외울 것도 없고요. 동그라미 2번.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 땡땡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안정하여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용시를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제됐으니까 관청에서 시설이라도 넣어줘라. 시설을 넣어주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박스 임의적 해제 사유가 있는 구역. 부문 굵은 글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작은 1, 2, 3, 4 아직은 시험 나온 적 없고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해제 및 해제 요청 절차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굵은 7번 저 앞에 있는데 국토부 장관의 국가방침과 같은 내용인데요. 뒤에 빠져있네요. 국토부 장관은 주택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국토부 장관 되죠. 국토부 장관은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5년마다 개선 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 계획을 포함한 또 주분량 주거지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보셨고요. 그 다음에 4절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사업 세 가지 중에서 재건축 사업은 시설망, 건물망이 기본인데 시설이 양호하다고 했으니까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자. 뭘 해야 된다고요?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 좀 뒤를 가시고,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책 193쪽이요. 그러니까 193쪽에 아래, 그러니까 3-8번, 그러니까 재건축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은 그러니까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7번 보시죠. 시설망, 건물망 여기서 사업을 한다고요. 근데 시설은 양호하다면서요. 면적 비율은 좋다면서요.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따진다고요. 안전진단 하는 겁니다.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하는 거죠. 시설망, 건물망에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택단지가 아닌 개별 건축물들은 그냥 장부로만 처리하는 겁니다. 자, 아까 그 노블양 건축물에 그거 있었죠. 그러니까 몇 년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40년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몇 년 사이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이요. 20년, 30년. 어느 시에서 25년 조례로 정한 게 25년이라고 치자고요. 24년 샘핑이죠. 23년 샘핑이죠. 25년 2개월 아주 낡은 철거해야죠. 26년 철거해야죠. 그냥 그 기간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장부 보고 처리하면 되고 단지 안에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또 안전진단 자체가 지금 여기 이 기둥 안에 금이 어떻게 가 있는지 그걸 따지는 거니까 이걸 엑스리를 쬐봐야 되는 거죠. 단독주택까지 그런 걸 할 일은 아니라고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 그러니까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주택단지 내의 상가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죠. 표체 추출에 그러니까 1, 2, 3, 4가 있는데 오른쪽에 1번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했다고요. 7번요. 아까 여기 10년짜리 시간표에서 그러니까 비재건축 2019년에 출발시켜라. 7번요. 2019년에 재건축을 출발시키려면 재건축을 할지 말지 계획을 위한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전진단이고요. 다음에 왼쪽에 2, 3, 4 우리 동네도 재건축하게 해주셔. 7번요. 우리 동네 재건축하게 해주셔. 우리 아파트 뽀개주셔. 그렇게 신청은 안 한다고요. 우리 동네 관리처분 계획 세워주셔. 그것도 아닌 거고요. 우리 동네 재건축하게 해주셔. 우리 동네 뭐 해주셔? 안전진단 해주셔.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어찌고저찌고 3번 어찌고저찌고 4번 어찌고저찌고 안전진단 요청이 있습니다. 받든 말든 관청맘이라고요. 관청맘이니까 이때는 얼마의 동의만 있으면 요청은 할 수 있고요. 10분의 1 이상 동의만 있으면 요청은 할 수 있고 받든 말든 그건 관청맘입니다. 그 아래 표의 둘째 줄이요. 이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예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무슨 택도 없는 소리 반려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봤더니 좀 심각합니다. 그럼 여기 엑스레이 끌고 와. 돈 줄게 엑스레이 끌고 와.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해서 안전진단 실시 결정을 하는 거죠. 안전진단 비용 7번 보시죠. 아까 보셨듯이 행정계획 기초조사 비용입니다. 당연히 안전진단 비용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거죠. 예산이 빠듯하니까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가 있고 다음 쪽이요. 194쪽 제일 위에 시장군수구청장 엑스레이 장비 끌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다니는 거 아니죠. 전문 업체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전문 업체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겠죠.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 그 보고서에 대해서 이거 냄새 나는데 혹시 그쪽 사람들한테 돈 받은 거 아니야? 이거 다른 기관 한번 이거 좀 보셔. 그러니까 검토해 보셔. 라고 검토를 의뢰할 수도 있고 하면 결과 보고서와 도시군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건축 간이만이 결정. 그러니까 누구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건축 불결정, 그러니까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 결정까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다 누구였다고요? 시군구이고 시군구가 했으니까 집 윗사람한테 소리 올리는 건 당연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뭐 특별하면 국토부 장관도 나도 한번 보자 그럴 수도 있다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그러니까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에헤이 거기는 좀 심하지. 거기는 안 되지. 그러니까 재건축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다시 이제 책 앞으로 보시죠. 156쪽이요.
156쪽 제4절 재건축사업의 굵은 1번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 양과로 1번 그러니까 안전진단 실시 시기와 실시상 땡땡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예, 뭐, 그 다음에 그 아래요. 이 경우,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박스에 로마 숫자 1번,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별 정비계획, 그러니까 수립 시기가 도래한때, 로마 숫자 2번, 그러니까 첫 줄, 두째 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관계없고요. 두째 줄 끝에 10분의 1 이상, 셋째 줄 끝에 요청. 로마 숫자 3번 두째 줄 끝에 10분의 이상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 그러니까 로마 숫자 4번 넷째 줄 끝에 10분의 1 이상 다섯째 줄 요청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손가락 표시요. 손가락은 날짜가 초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비계획 위반하는 특별시장 공항시장 특별시장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시장구청장은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때부터 30일 이내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인에게 통보한다. 안전진단 요청이 있다고 바로 안전진단 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진단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줄 빼고요. 양과로 2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박스에 제일 윗줄 다만 로마 숫자 1번, 로마 숫자 2번, 그 아랫줄 로마 숫자 3번, 그 아랫줄 로마 숫자 4번, 그 아랫줄 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제외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요. 제일 윗줄 다만 로마 숫자 1번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계획 위반 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이미 붕괴됐다고요. 붕괴됐는데 거기다 대고 엑스레이 장비를 쬐고 할 이유가 없죠. 그건 당연히 안전진단을 할 거리가 아닌 겁니다. 양과로 3번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구청장이 부담한다. 그 다음에 저 앞에 어찌고저찌고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앞쪽에 이미 다 있었죠. 양과로 4번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양과로 5번 그러니까 넘어가시고요. 양과로 6번 그러니까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그러니까 그 언제 아무튼요. 안전진단 결과 그러니까 도시계획 지역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니까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면 양과로 6번 앞이나 뭐 주택 끝에다가 시군구 쓰시고요. 정비계획 위반한 사람이 시군구였죠. 재건축 끝까지 결정 다 누구라고요? 시군구입니다. 그러니까 시군구가 그러니까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뒤에 저 윗사람한테 보내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것들 다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시군구가 했으면 지만 알고 있는 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윗사람한테도 어떻게 서류는 보내겠죠. 됐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박스 계속 이어지는데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그 아래 그러니까 2번 박스 아래 2번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건축물은 그러니까 조합 소유 토지건축물로 본다. 그러면 첫째 줄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에다가 주차장 등 쓰시고요. 주차장 등 조합원이 1000명이라고 치죠. 그러면 주차장을 지금 박스 아래 2번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 조합소유 그러니까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가 뭐냐면 그 주차장 등을 쓰자고요. 조합원이 1000명인데 주차장을 1000개로 조각내서 또 조합원에게 넘겨줬다가 또 다시 그걸 또 조합이 또 받아오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요. 공동 전체 소유니까 그냥 전체 소유 조합 소유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요. 아까 투기잡자 그러니까 늦으마 기호 초장시자며 초장시자부터 투기잡자는 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이 정해졌습니다. 정비구역 정해졌으면 칠판 그러니까 정비법은 막 쓸데없는 규제가 막 중복 규제가 이거 있고 막 그래요. 법이 좀 엉망입니다. 새로 만든다고 그랬어도 아직도 그 틀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엉망인 것이 남아있고요. 땅이 정해졌죠. 땅이 정해졌고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여기는 대상 지역이 아니죠. 여기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다고요. 땅이 정해졌고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이 결정됐고
정비구역이 지정됐죠. 그래서 땅이 정해졌고 사람이 정해졌고 이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뭐 했다고요? 마감 쳤다고요.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토지의 분할 건축물의 건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허가해 주지 않겠다라고 나서는 거고, 이제는 그냥 마감 쳤다고요. 자동방으로 끝났다고요. 사람이 정해진 거죠. 사람이 정해졌고 그 정해진 사람만 가는 거지. 그 뒤에 와서 샤터 잡고 흔들어봤자 뭐 찰칵찰칵 흔들어봤자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냥 자동방으로 마감 친 날입니다. 굵은 3번 본문 정비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 그냥 둘째 줄 아까 굵은 3번 제목에다가 마감 쓰시고요. 마감 쳤다고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둘째 줄이요. 또는 시도자가 투기를 억제 계획에서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바로 있는 기준일 그걸 넘어서 의 다음날 그러니까 기준일이 뭐 한 날이요? 아까 썼듯이 마감 친 날이죠. 마감 친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부터 이러저러한 장난을 해봤자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죠. 마감 친 날 밤 12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새 아파트 받을 사람 마감 쳤다고요. 땅을 정했고 사람을 정했죠. 마감 친 겁니다. 그 날짜 뒤에 어찌고 저찌고 해봤자 그러니까 쪽수 증가 시켜봤자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죠. 박스 1번 한 필지 토지를 여러 개 필지로 분할 쪽수 증가 돈주수 내쫓고요. 2번 단독주택 다가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쪽수 증가 돈주수 내쫓고요. 3번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한 소유의 그러니까 토지와 주택등 건축물 토지 따로 주택등 건축물 따로 각각 분리 쪽수 증가 돈주수 내쫓고요. 4번 나머지 건축물을 새로 건축 그러니까 쪽수 증가 돈주수 내쫓고요. 둘째 줄 끝에 어찌고 저찌고 쪽수 증가 돈주수 내쫓는 겁니다. 그 아래 당구장 표시는 그냥 장난지문인 거고요. 그런 건 출점 아니고 됐고요. 다음 쪽에 와세요.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절차 한참 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참 뒤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림 간단히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책에 몇 쪽인가요? 그러니까 좀 뒤에 와서요. 매도 청구가 그러니까 197쪽이요. 그러니까 그 민법의 집합건물법 알고 계시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다 그냥 그러니까 매도 청구에 관한 거는 모두 다 집합건물법 규정을 준용한다. 집합건물법 가서 처리해라. 그랬는데 이쪽은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매도 그러니까 특히 재건축은 그러니까 질문 보시죠. 아직 그러니까 지금은 일러요. 그러니까 이르다는 게 그러니까 뒤에서 볼 내용이 같이 바탕에 쌓이는 거라고요.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이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시간 순서가 이렇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 조합은 재개발은 공익사업이니까 강제가입, 재건축은 민법 쪽 보니까 그러니까 동의자만 조합은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사람 거 내놓고 나가시라고 돈 주고 뺏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이 있은 다음에 지금 사업시행 계획이고 여기서 매도 청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일 안에 그러니까 부동의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등에 대해서 동의 여부 회답을 촉구합니다. 자, 우리는 다수 다 됐습니다. 다수는 됐고, 그러니까 그 소수 버티시던 분들 그쪽은 소수가 됐고 우리가 다수가 됐습니다. 이제 밀고 가는데 하실라요 말라요? 그러니까 동의 여부를 답하세요. 촉구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뒤늦게 몇몇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좀 끼워주셔. 나 이제라도 들어갈래요. 그러면 이제 참여해서 표시하면 그 사람은 이제 조합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불참 나는 네 소똥이 네가 조합장이라고 나는 죽어도 거기는 안 들어간다. 난 차라리 나가고 말지. 불참의사 아니면 무응답 또 불참의사인 거죠. 2월 안에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기간이 끝났으면 그리고 또 몇 월 안에 매도 청구에 들어가라고요. 2월 안에 매도 청구에 들어가라고요. 그 2월이 지나고 나면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일을 진행하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그냥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시죠. 그러니까 돌아오시면 그러니까 책에 그러니까 159쪽이요.
159쪽 재건축에서의 매도 청구. 그럼 굵은 4번. 그러니까 제목에 재건축 위에다가 동의자만 조합원. 제일 윗줄 제목 위에다가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입니다. 재개발과 다른 점이라고요. 동의자만 조합원이니까 동의하지 않은 사람 거 뺏어 와야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보면 재건축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다음 자에게 조합 설립 사업시행자증에 관한 동의 여부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전제변 긴급한 사유로 재건축 사업 시행에 그러니까 시장구수 토주택공사 등 신탁업자 사업시행자증에 동의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손가락이요. 이 경우 동의 여부 회답 촉구를 받은 토지등 소유자는 그러니까 촉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뭐 여기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집합건물과 마찬가지로요. 2개월 이내 회답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회답 촉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 사업시행자증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다시 화살표. 그러니까 회답 촉구 받은 날부터 그러니까 2개월이 지나면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주어와 목적어가 막 엉키고 설키고 세종대왕 벌떡벌떡 일어날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촉구를 누가 했어요? 조합이 한 거죠. 시행자가 한 거죠. 근데 이제 조합 그 대상자들이 소유자들이 촉구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 조합 설립 사업 시행자증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성 소유자와 그러니까 건축물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쪽이 있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제목에 지분형 주택 표시하시고 지분형 주택. 그 다음에 6번에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표시하시고 그러니까 예전에 반값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 반값 아파트를 쓰기는 좀 뭐하고요. 그냥 보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A가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팝니다. 그러면 B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와 대지 지분을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비싸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C가 이고요. 그러니까 D가 집을 사는데 그러니까 요거과 이거를 사는데 D 혼자 사는 게 아니라 DE가 같이 사요. D가 같이 사니까 D가 내야 되는 부담이 좀 줄어들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A, B, C, D, E, F가 있다고 치죠. F가 집을 사는데 F는 콘크리트만 사고 그러니까 이 땅은 누가 그러니까 여기가 E니까 이거 FG여야 됩니다. FG요. 이 땅은 누가 갖고 있고요? F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는 콘크리트만 산다고요. 한 평에 330만 원. 30평짜리 아파트 1억이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압구정 대추동에 그러니까 33평짜리 아파트 1억 주고 내 거라고요. 내가 소유자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요거죠. 땅을 빌려 쓴다. 토지 임대부. 이건 같이 소유한다. 지분. 뭐 1대1이 됐든 비율이야 알아서 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5번 땡땡.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토주택공사 등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와 시행자가 공동소유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택,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셋째 줄 빼고 박스에 1번 지분형 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 6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그러니까 2번 지분형 주택의 공동소유 기간은 소유권 추정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그러니까 3번 지분형 주택 분양주택 그러니까 대상자는 어찌고저찌고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빼죠. 우선은 그 핵심부터 잡아두시고 6번 토지 임대부는 그러니까 콘크리트만 사는 거죠. 땡땡 국토장관 지도사 시장구청장 또는 토지대공사 등은 사선 긋고요.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 토지를 소유한 자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바닥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몇이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의 요청, 몇이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선 그구요. 그러니까 재개발, 몇이요?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중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해야 된다. 우선 지금 6번이요. 넷째 줄 무슨 사업에서요? 6번의 넷째 줄 재개발 사업에서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에서 어려운 분들이 요청하면,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세입자가 요청하면, 그 다음에 찌그만 땅으로 어찌고 저찌고 요청하면, 그 다음에요. 또 찌그만 건물로 어찌고 저찌고가 요청하면, 그런 세 가지 경우가 요청을 하면, 네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요청하면, 그러니까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은 이제 토막토막 사항들이고, 그러니까 다음 쪽에 6-1번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6-1번은 주택법 내용이고, 6-2번, 6-3번도 다 주택법 내용이고, 주택법에서 볼 거지 여기서 할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쉰 다음에 161쪽은 이제 저 앞에 저 7가지 차이점 그쪽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네,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내용 이어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